네, 미국 실적 추이 짚어본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이번 주 전략 수립에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잘 나온 미국 물가 지표의 원달러 환율 하락 그리고 외인 현선물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투자 심리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전일 대비해서 1.43%, 코스닥은 0.36% 올랐는데요. 수급 들어온 종목 체크하면서 전략 이야기로 오늘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은 헤르메스 스탁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우 이렇게 이른 시간인데 곱게 단장하고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거래일 연속해서요. 그 반도체가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일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수급 쏠림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HBM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쪽에서의 섹터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 주 시장에서도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나와주는지 여부, 특히 코스피라고 하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으로에서의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코스닥 쪽으로 했을 때 에코프로 쪽이 좀 견조하게 나와준다면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관련했을 때 테슬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멘트들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가 얼마나 견조하게 버텨주는지 여부 이런 점을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인 만큼 저희가 나오는 데이터들에 따라서 좀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시간외에서는 어떤 종목 움직였는지 재은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주시죠. 네, 시간외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영향을 받은 종목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는데요. 특히 코리아 서키트와 YIK가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각각 시세를 체크해 보도록 하죠. 7%대 오른 모습이고요. YIK는 2.84% 오른 모습으로 마쳤습니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매출액 100조 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죠. 이 소식에 포스코 그룹주도 시간외에서 일제히 상승한 모습입니다. 각각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오는 6.88%, 포스코 엠텍은 2.72% 오른 모습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푸틴이 흑해 곡물 협정 연장을 중단하겠다라는 시사를 하자 관련주인 대주산업도 강세 나타났고요. 역시나 2.96%의 시세 분출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장의 중요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흑해 곡물 협정이 오늘 기한으로 이렇게 만료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 시간외 특징주 가운데서는 오늘 어떤 종목 볼까요? 대주 산업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흑해 곡물 협정 같은 내용은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에서 관심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쵸. 우선 뭐 연장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아무튼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푸틴이라든지 러시아의 입장은 5월부터 계속 같은 입장을 보였어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이 협정 깨겠다. 요구가 좀 많죠? 네, 요구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관련했을 때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비료 수출을 좀 풀어달라, 제재를 풀어달라라는 내용도 있었고 우리 농업은행을 국제은행 연결망에 연결을 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런 요구를 5월부터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안 들어줬다는 것을 보면은 사실상 뭐 G7을 비롯해가지고 러시아를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5월 흑해 곡물 협정이 나왔을 때 러시아가 먼저 협정에 대해서 연장을 해주고 G7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면 오히려 러시아를 더 압박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푸틴을 뭐 계속 압박을 하고 혹은 푸틴의 자금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수입을 제재를 하자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특히 나토 회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자면 사실상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좀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 우린 요구 들어달라고 우리 요구 들어주면 연장해줄게 했는데 오히려 계속 2달 넘게 안 들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 입장에서는 하나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고 그 카드가 사실상 지금 러시아가 꺼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푸틴이 사실상 쿠데타로 인해서 통치력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많이 생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강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다양한 각국의 정상들이라든지 외교 부장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연장을 할 의지가 없다,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비쳤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뭐 러시아의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튀르키예도 사실상 좀 통수를 쳤거든요. 네. 좀 배신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러시아가 잡았던 포로를 튀르키예에서 구금을 했는데, 튀르키예가 나토 협정이 좀 다가오니까 그거를 또 우크라이나에 돌려줬습니다. 네. 포로들을. 그러면 사실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흑해 곡물 협정이 유엔이랑 그리고 튀르키예의 중재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사실상 러시아가 얻는 무언가 큰 무언가 있지 않으면 사실상 흑해 곡물 협정 파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곡물 가격이 다시 한번 변동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곡물 가격 자체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뛰었었는데 안정화됐던 계기가 흑해 곡물 협정이 체결되면서부터였고요. 그런데 이 연장이 안 된다면 다시 한번 곡물 가격도 변동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본다면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 결코 그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계속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만일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만료 시점을 좀 넘겨가지고 뭐 줄다리기를 좀 하다가 이렇게 연장이 되는 그런 방식을 좀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일단 뭐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이번에 5월 때처럼 연장을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연장을 쉽게 해주지 않을 거야 이런 입장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러시아를 제외하더라도 다양한 각국에서도 지금 상황을 보면 엘니뇨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식량 공급망에 대해서 좀 위기가 나온 게 아닌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고 곡물 수확을 좀 포기를 하는 농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앞으로 뭐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거에 따라서 곡물 섹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단기 테마로 봐야 하는 게 맞긴 합니다만 지금 주가의 위치 같은 경우를 보면 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에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주 산업에 대한 포인트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저희가 가격 위치 이 시점 정도에서 담아도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매수가 같은 경우에 2,150원에서부터 2,195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 보면은 박스권 내에서 아래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접근하기 굉장히 용이한 위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목표가 같은 경우에 박스권 상단에 위치한 2,500원, 손절가는 2,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의 대량 매수에 힘입어서 1% 이상 상승하면서 2,620대로 올라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888억 원 그리고 7,754억 원어치를 코스피에서 순매수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기관만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담은 종목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은 한화시스템을 가장 오래 사들였는데요. 아크부대 창설 이후에 방산 수출이 무려 215배 증가한 점이 한몫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나 12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랩인수로 이 밸류에이션이 상향 중인 랩지노믹스에도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시세도 분출한 모습이죠. 3%대 급등했고요. 7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PNT, 갤럭시, 언팩을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TCC 스틸까지 사들였는데요. 각각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6거래일, 5거래일, 3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은 K뷰티의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콜마를 무려 32거래일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어서 살펴보시면 대한항공, OCI,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각각 16거래일, 8거래일, 5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계속해서 수주 잭팟이 나오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기도 4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지면서 1%대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중에서는 PNT가 외국인 주간 순매수 1위, 또 개인 주간 순매도 1위로 올라서 있다는 것 좀 눈여겨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서 오늘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 체외 진단 키트 관련 기업이에요.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투자 심리는 긍정적이지 못하지만 개별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 이 기업을 계속 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 아무래도 엔데믹 전환하게 되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많이 깎였지만 하지만 이 기업의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동력을 보게 됐을 때 미국 클리어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루아피가 경영권을 인수하고 나서부터 신성장 동력으로 꼽았던 게 미국 클리어랩을 인수해서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겠다입니다. 클리어랩을 이용을 하면은 FDA 승인 없이 그리고 미국 시장에 빠르게 판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승인 받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하잖아요. 승인을 받고 안 받고가 가장 큰 중요한 모멘텀 중 하나이다 보니까 사실상 클리어랩을 인수를 하게 되면 빠르게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이라든지 굉장히 크게 상승 동력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클리어랩에 대한 인수 기대감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1년 동안 좀 지지부진해지면서 주가의 측면에서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나왔던 공시 흐름들을 보면은 점점 기대감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월 3일에 나왔던 공시를 보면 미국 클리어랩 인수를 위해서 700억 원을 출사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클리어랩 인수가 되지 않을까 지금 가격 협상 단계 중에 있다라는 기사들도 네.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조만간 인수에 대한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워낙에 돈을 많이 벌어놨던 기업이다 보니까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로 또 다른 클리어랩 인수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진단키트 기업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 활발하게 M&A도 진행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무언가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투자 포인트로 미국 클리어랩 인수 꼽아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주요 임원진의 주식 장내 매수 소식까지 있었던 기업인데요. 주가 자리는 지금 좀 어떨까요? 단기 고점 부근인 것 같은데 매수 타이밍 어떻게 잡아볼까요? 단기 고점 부근이지만 수급적으로 너무 좋아요.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연기금도 사고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 8,250원에서부터 8,800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기관 수급 들어온 특징주들 한국콜마, 대한항공, OCI, HD, 현대중공업, 삼성전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좀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조선 쪽을 계속 봐야 하는 게 아닐까. HD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뭐 주가의 방향성도 그렇고 실적의 방향성 그리고 섹터 내 방향성이 너무 명확합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도 뭐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 1분기 흑자 전환을 했다 보니까 사실상 실적 같은 경우에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특히 방향성을 보게 됐을 때 IMO에서 계속 규제를 하게 되면서 노후 선박이라든지 혹은 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특히 친환경 선박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수혜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계속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배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신조선가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물량을 좀 인도를 하게 되면 다시 새로운 수주를 받게 되는데 그 수주 같은 경우에는 높은 신조성가를 반영하다 보니까 실적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엔진 산업부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업계 1위입니다. 업계 1위인데 비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메탄올 같은 경우 추진선 같은 경우에도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LNG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박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관련했을 때 산업이면 산업, 그리고 네. 실적이면 실적, 그리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이란 강점, 삼박자 모두 빠지지 않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하나 빠지지 않는 HD현대중공업 말씀을 주셨고요. 52주 신고가 트라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봤을 때 다른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52주 신고가 간 종목군들이 많은데 이 기업은 좀 계속해서 따라가는 모양새를 그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자재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이제는 탄력적으로 붙을 수 있지만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선을 중심으로 했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 14만 2,800원에서부터 14만 5천 원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6만 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4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HD현대중공업의 또 가격적인 부분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알짜 실적주 챙겨봐야 할 텐데요.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선 의미 있는 숫자 보여줄 기업, 어떤 종목을 짚어주실 건가요? 저는 여전히 자동차 섹터 쪽을 바라봐야 한다고 네. 보고 있고 부품주 쪽에서는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은 현대모비스를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잖아요.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좀 실적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부품주에 대해서 실적이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간 종목군들을 보면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보면은 뭐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화신 같은 좀 중소형 가벼운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 중소형 쪽에 넘어서 대형 부품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모비스의 차례가 되지 않았나. 위치적으로 봤을 때 아래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접근하기도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판단을 네. 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 전략적 부품사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현대차가 많이 판매가 되면 판매가 될수록 실적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선이 2분기 이후 개선될 예정입니다. 물론 관련했을 때 전동화 부분에 대해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핵심 부품이 수주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실적 바탕으로 꾸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봤을 때 일정 라인대에서 계속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일정 라인대에서 뚫는 모습을 보여줬기 네.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현대모비스도 충분히 바라봐도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거래일에서 본장에서 굉장히 많이 수급이 들어왔던 현대모비스였습니다. 매매 전략 알려주시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4만 2,500원에서부터 24만 8천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거래일에 장대 양봉 나왔던 절반 라인을 훼손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 27만 5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22만 8천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급 특징주에서 대주산업, 랩지노믹스, HD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까지 투자 포인트 그리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